네, 여섯 번째 시간은 조선 전기의 핵심 내용들을 체크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조선 전기에 어떤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는요, 크게 정치 내용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화 내용 몇 가지 나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좀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조선 전기는요,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특히 좀 최근에는 세종이 많이 출제가 됐는데요. 세종뿐만 아니라 태종, 이방원이죠. 태종, 그 다음에 세조, 그 다음에 성종 이런 왕들의 내용들이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여러분들 세종에 대한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되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국왕들의 업적들 잘 구분해서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왕뿐만 아니라 주요 인물들의 활동도 풀어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정도전도 있고요, 조광조도 있고요. 이런 그 중요한 정치적 인물들 있잖아요. 그런 인물들의 활동들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좀 묶어서 볼게요. 중앙 및 지방의 통치기구, 그 다음에 조선 전기 통치제도. 이런 그 통치제도와 중앙 통치 조직, 그 다음에 지방 통치 조직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요. 통치기구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게 의정부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육조와 관련돼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합쳐서 3사인데요. 이 각각의 어떤 그 3사의 내용도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이 통치제도와 관련돼서요. 관찰사의 역할, 향리의 역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는 아무래도 왕조를 처음에 연 다음에 막 여러 제도들을 정비해 나가잖아요. 그런 제도의 모습들, 통치 조직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조금 어렵지만 잘 아셔야 되는 게 사화의 내용입니다. 사화가 이렇게 전개가 되잖아요. 사화가 전개가 되는데 그 사건의 흐름, 각 사건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사화 중심으로 조선 전기의 어떤 정치 변동을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네요. 다음에 문화 내용입니다. 조선 전기 문화. 물론 문화 문제는요, 조선 전기 후기를 합쳐서 하나의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합쳐진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선 일단 여러분들 조선 전기 문화도 잘 구분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죠. 조선 전기 문화에서 잘 공부하셔야 되는 건 실록 등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부터 또 그 편찬이 됐었던 실록, 특히 실록은 세계 기록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또 출제 많이 하거든요.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 이 과학기술은 세종과 연관되잖아요. 세종과 연관지어서 조선 전기에 화려하게 꽃피웠던 우리의 과학기술들. 이런 것들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청사기와 백자 등 조선 전기의 어떤 그 도자기, 고려와 비교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 이 그림은요, 또 조선 후기와 비교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15, 16세기에 막 조선에서 나왔던 그림들이 있어요. 목류도원도, 고사관수도 각 그림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사진을 통해서도 그 그림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도자기 같은 경우는 고려와 좀 비교가 돼서 문제가 나오고요. 그림 같은 경우는 조선 전후기를 구분하는 그런 문제로 출제될 수 있음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몇 가지 중요한 내용 요소들 살펴드렸고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 요소들이 어떠한 형태로 출제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에 굉장히 많은 복잡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사화 같은 거, 흐름을 사건을 주고 그 사건 앞뒤 관계가 맞느냐, 그 뒤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거 골라라. 이런 식으로 흐름 사건 주고 흐름 사건을 맞추는 이러한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선 전기에는 체제를 정비해 나가고 많은 업적을 세운 왕들이 있습니다. 조선은요, 전기뿐만 아니라 후기에서도 왕 묻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물, 왕뿐만 아니라 정도전, 조광조 등 여러 인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인물들이 했었던 일 답지에서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실력 갖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체기관을 주고 단체기관의 특징을 맞추는 문제가 나와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이 기구들이 갖고 있었던 특징을 파악하고 답으로 골라내는 문제들 나옵니다. 예를 들면 또 유향소 주고 유향소에 관련된 특징 골라내는 문제 나옵니다. 또 육조 중에 어떤 특정 부서를 주고 답을 골라내는 문제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하나하나 나오는데요. 흐름 사건을 자료로 줍니다. 사파 또는 사료로 주는 경우가 많고요. 앞뒤 관계를 답으로 골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물왕, 인물의 내용을 사료, 사파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인물에 대해서 업적을 답에서 골라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치기구를요, 자료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사료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료에서 단체 기구를 이렇게 딱 캐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다른 가공된 설명문으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체 기관을 파악하시고 그 기구의 특징을 답으로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유형들 살펴드렸는데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그러면 조선시대에서 이런 유형이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대표 문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고요. 46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서. 다음 대화 이후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사파 자료가 제시가 됐고요. 이 사파를 통해서 사건,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 이후의 사실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파를 보면은요. 위훈을 삭제하라니 무슨 말인가? 위훈 삭제예요. 위훈 삭제.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위훈 삭제를 건의한 사람이 누구예요? 조광조입니다. 조광조의 건의 장면을 알려주는 그런 사건인데요. 자, 반정으로 전국 공신이 된 사람들 가운데 공이 없으면서도 공신으로 이름을 올린 자가 많사옵니다. 이게 위훈이죠. 가짜 공훈. 그들을 훈적해서 삭제하시고 하사한 토지와 노비 환수하옵소서. 이게 위훈 삭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위훈 삭제가 이 조광조의 하나의 개혁이잖아요. 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조광조를 공격하고 몰아내고 싶었습니다. 이래서 일어난 사건이 이제 기묘사화죠. 예, 조광조가 이런 그 과감한 개혁 정치 몇 가지 던지면서 이제 주초위왕 사건이 있잖아요. 주초위왕, 주초가 왕이 된다. 자, 주초를 합치면 조입니다. 조가 왕이 된다. 그래서 조광조를 몰아냈었던 그 사건이 바로 기묘사화입니다. 이 상황은 기묘사화 직전에 조광조가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왕은 누굽니까? 그럼 중종이 되겠죠. 자, 그러면 대화 이후 사실을 고르는 건데 사건을 준 거예요. 사건을 사료로 사파로 주고 자료로 주고 그 사건 이후, 즉 사건과 흐름, 인과관계를 골라내라.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한번 봅니다. 답지에서 보는데요. 1번. 왕자의 난이 일어나 정도전 등이 피살됐다. 이게 1차 왕자의 난이고요. 이거는 그 태종 이방원이 일으킨 사건이었죠. 정도전 피살 사건은요. 그래서 이거는 이 위훈 삭제보다 훨씬 이전, 중종보다 훨씬 이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2번. 성산문 등이 상왕의 복위를 꾀하다가 처형되었다. 자, 이게 이제 계유정난 직후인데요. 계유정난이 뭐예요? 세조가 단종 몰아내고 왕이 됐던 사건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상왕이 단종입니다. 중종보다 앞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자, 다음 3번. 김종직의 조의 제문이 빌미가 되어 사화가 일어났다. 요거 무호사화입니다. 연산군 때 조의 제문을 문제를 삼아서 연산군이 세력들을 이제 쳐냈던 그 사건이 바로 무호사화죠. 기묘사화보다 앞장면입니다. 4번. 도학정치를 주장한 조광조 등의 신진사류가 제거되었다. 자, 조광조가 제거되는 사건이 기묘사화예요. 이 이후 기묘사화로 조광조, 이 사람은 조광조잖아요. 제거됩니다. 5번. 피비윤씨 사사 사건의 전말이 알려져 관련자들이 화를 입었다. 연산군이 어머니 복수를 갑자기 했었던 갑자사화죠. 갑자기 엄마 복수했잖아요. 피비윤씨 복수 사건. 답은 그래서 우리가 4번 고르면 됩니다. 사화 순서 좀 아셔야 되죠. 가장 먼저가 무호사화, 그죠? 그 다음에 갑자사화, 그 다음에 기묘사화, 그 다음에 이제 을사사화도 나중에 나옵니다. 답은 4번 고르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네요. 자, 다음 4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문제예요. 지도, 지역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인물 문제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지역을 개척한 국왕의 대외 정책으로 옳은 걸 골라라. 4군 6진입니다. 4군 6진이라고 써있죠. 이 지역을 정복한 4군 6진을 확보한 국왕이 누굽니까? 바로 세종입니다. 세종. 그래서 세종임을 파악하고 세종의 정책, 대외 정책을 고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인물 문제, 전형적인 인물 문제예요. 왕 주고 왕의 업적 맞추는 거죠. 자, 봅니다. 1번. 박위 파견해서 대마도 정벌했다. 이거 고려 말 창왕 때 사실입니다. 창왕 때.
2번 세견선에 관한 계해약조 체결. 이게 세종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세견선은 무역선이고요. 세종이 대마도주와 맺었던 그 약조가 계해약조입니다. 무역에 관련된 그런 조항이었어요. 3번 북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어영청 확대한 사람은 효종입니다. 조선 후기 효종 때고요. 4번 박권을 보내 국경을 확정하는 백두산 정계비 세웠다. 이거는 조선의 숙종 때입니다. 백두산 정계비. 5번 여진과 무역 위에 경원에 있는 무역소 처음 설치했다. 무역소 처음 설치한 사람 태종입니다. 그래서 답 2번인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조선의 각 왕의 업적들을 구분해내는 그러한 문제였어요. 사실상 세종만 잘 파악하고 있어도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네, 마지막 51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가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고요. 기관을 묻는 문제인데요. 가공된 그런 그 자료로 기관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볼게요. 세종 때 집현정에 승하여 성종 때 설립됐다. 옥당, 옥서, 영각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관원으로 대제학, 제학, 부제학 등이 있었으며, 자, 뭐 홍문관, 대제학 우리가 흔히 많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대제학이라는 용어로 가를 홍문관이라고 캐치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가지고 답을 맞춰라 이런 문제는 아니었고요. 사실은 더 결정적인 힌트는 옆에 있습니다. 사원부 사관원과 함께 3사로 불렸대요. 뭡니까? 바로 홍문관이죠.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이 3사잖아요. 사원부 사관원만 주고 홍문관이 빠져 있으니까 가는 홍문관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그 기구나 기관을 물어볼 때요. 사료로 주는 경우가 뭐 아예 없진 않지만 흔하진 않아요. 왜냐면 사료로 줬을 때 이 사료상에서 이 기관을 명확히 캐치하기 좀 힘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기관을 물어볼 때는 가공된 자료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흔히 이렇게 인터넷 검색 뭐 이런 그 틀로 주는 자료는 많이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홍문관임을 캐치한 다음에 답지에서 홍문관을 골라내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봅니다. 1번 외교와 과거 시험을 관장했다. 이거는 뭐 예조와 관련된 그러한 답지가 되겠습니다. 2번 역사서 편찬과 보관을 담당했다. 이건 춘추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나라의 큰 죄인을 다루는 업무를 맡았다. 의금부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왕의 비서기관으로 왕명의 출납을 맡았다. 이건 승정원이죠. 5번 경연을 주관하고 왕의 자문 역할을 했다. 이게 바로 홍문관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기관을 가공된 자료로 제시한 다음에 그 기관의 특징을 골라내는 건데요. 답지에서 여러 기관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는요, 이 중앙통치조직에서 각 기구의 역할들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6회차 강의도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7회차에서는 조선 후기의 특징들, 핵심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에서 뵐게요.